안녕하세요. 사랑버린 한국꽃꽂이협회 한나래 꽃예술 중앙회 회장 이경실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오리엔탈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한번 하의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타일에는 오리엔탈 스타일, 웨스턴 스타일, 유러피안 스타일이 있죠. 그 중에서 오리엔탈 스타일은 디자인의 요소 중에서 선과 공간을 중요시하며, 즉 선과 열의 개미를 추구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는가 하면, 웨스턴 스타일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그리고 화려한 형태를 중요시하고, 유러피안 스타일은 디자인의 요소 중에서 색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형태, 질감을 중요시합니다. 우리 오리엔탈 스타일과는 좀 더 다르죠. 색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 유러피안 스타일이며, 유러피안 스타일도 역시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 오리엔탈 스타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꽃꽂이와 오리엔탈 스타일 중에서 한국 꽃꽂이와 일본 꽃꽂이를 비교한다면, 오리엔탈 스타일의 특징인 선과 열의 개미를 추구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은 같지만, 일본 꽃꽂이와 한국 꽃꽂이의 다른 점은, 일본 꽃꽂이는 기교미, 격하미를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자, 그럼 오리엔탈 스타일에서 화의 장식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스타일 중에서도 요즘은 세계화니까 거기에 맞춰서 현대적인 오리엔탈 스타일로 한번 화의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기괴한 형태를 가진 고목, 그 다음에 이건 주목 고목입니다. 거기에 같은 나뭇가지 주목가지입니다. 주목가지. 주목은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이라는 아주 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런 소재이죠. 호접란. 호접란은 어쩌면 동양하고는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적인 동양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호접란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왁스 플라워. 잔잔한 필러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풍선초, 이 연밥도 그 탁색, 색을 탁색으로서 한번 연출을 해보려고 연밥을 준비했으며, 그리고 이 등라인입니다. 착색 등라인, 그 다음에 호접란, 그리고 화분 틸란드시아를 제가 역시 필러 플라워는 아니지만 필러를 한번 넣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장식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오늘의 테마를 고목과의 대화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고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괴한 형태이며, 그리고 색의 탁색을 가지고 있는 아주 화의 장식과는 잘 어울리는 소재이거든요. 그럼 고목을 먼저 세팅을 해줍니다. 제가 프로랄 폼을 이용했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동양이라고 했고 아주 이렇게 편리하게 꽂기 위해서 프로랄 폼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여기 프로랄 폼에 움직이질 않아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일단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면은 하나의 이제 고목의 형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이 멋진 고목을 소재로 다 가려진다는 것은 좀 아까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거의 노출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리엔탈 스타일 하면은, 오리엔탈 스타일의 특징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과 열의 개미를 중요시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선 오리엔탈 스타일의 화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형에는 직립형, 제가 형태를 다 각 해가 엄청 많거든요. 그 해마다 다 틀린 표현을 하는데, 제가 30년 동안 해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공부하고 또 가르친 스타일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일에는 직립형이 있고, 경사형이 있고, 수평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고, 복합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거는 현대적인 동양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형을 떠나서 기본형을 한다는 것은 멋진 작품을 연출하기 위해서 기본을 익히는 건데 저는 오늘 공략을 이용해서 자유형, 변형시켜서 장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을 너무 이탈하지 않는 기본에 준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주먹의 가지, 주먹의 고목을 썼기 때문에 같은 가지로 제가 연출을 해보는 건데 주먹의 가지를 이제 제가 정리를 좀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가지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가위하고 이제 저는 이제 나이프도 이용하는데 일단 가위로 해서 돌려놓고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영사형으로 꽂으려고 하거든요. 장식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 나뭇가지는 사선 자르기를 해줍니다. 사선 자르기를 해서 기울여서 기울이는 경사형은 기울이는 형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사형의 일주지 자리에 앉혀주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탱가지, 이 뼈대가 형성되면 보탱지는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탱가지로 주먹에 보탱가지를 이렇게 같은 일주지에서 쌀이 돋은 것처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3주지도 2주지는 요 대각선의 위치에 2주지가 서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2주지가 크게 쓰면은 이 호접면하고는 안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2주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변형, 자유형으로 꽂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3주지는 이렇게 해서 가지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지게 3주지는 원래 각도는 경사형의 기본은 1주지가 30도 내지 45도 기울이는 형이며 그리고 3주지는 60도 내지 80도 선으로 앞으로 눕는 각도인데 여기에서는 하기가 높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것도 변형시켜서 밑으로 늘어지는 각도로 연출을 해주겠습니다. 꽂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지 희기도 해준 다음에 이렇게 플로랄 폼이 이용하기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좀 늘어지게. 엎어진 가지는 이렇게 가지 정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지게 해주겠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호접란을 주인공인 색을 표현할 수 있는 호접란을 제가 화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감상을 하고 잘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이제 호접란은 층층이 피어오르거든요. 그랬을 때 먼저 이렇게 요거는 좀 힘이 지나서 시들었습니다. 그런 건 이렇게 과감하게 쳐서 없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낮게 이렇게 몇 가지 그러니까 송이가 적게 달린 거는 길게 그리고 많이 푸짐한 것은 짧게 이렇게 연출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 그거 꽂기 전에 주먹으로 2주지 자리에 2주지 자리에 보탱가지만 해주겠습니다. 보탱가지로 그쪽에 균형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지, 1주지, 2주지 생략, 3주지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호접란을 뒤에서 꽂으려니까 잘못 꽂을게를 그래서 이제 길게 사선 자르기 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돌려서 다시 한번 작품을 하겠습니다. 동양꽃 웨스턴일 경우는 그냥 형태 위주이기 때문에 돌리지 않고 뒤에서 꽂아도 되는데 이 동양꽃꽂이는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꽂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지를 길게 이렇게 세워줍니다. 네, 이렇게 세워주고 동양꽃꽂이 오리엔탈 스타일에서는 선과 여백임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접란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공간미가 없죠. 여백미도 없고 그래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해줄 겁니다. 잠깐 제가 꽂아보겠습니다. 꽂았을 때 딱 앉혔을 때니까 여기 플로럴 폼에 들어갈 걸 감안해서 자르길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깊게 이렇게 해서 이런 표정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출이 공간과 선과 꽃의 펌플라워의 팔레녹십스의 펌플라워인 형태, 그리고 이제 고목의 형태, 기괴한 형태, 그리고 고목의 탁색, 그리고 이 호접란의 순색. 여기에서는 질감 대비도 표현이 되었고 오리엔탈 스타일이지만, 그리고 순탁 대비 효과가 아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펌플라워가 꽂혀졌죠. 이렇게 호접란이 서양은 아니지만 굉장히 호접란하고 신비대용은 굉장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또 상품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또 이제 이렇게 화분으로 또 많이 보다 보면은 또 실증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화분을 잘라서 이렇게 연출을 해주면은 또 아름다운 디자인, 다른 디자인으로 감상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제 주목을 기간이 이제 완료된 감상 기간이 완료된 것 같은 그런 호접란을 이렇게 오리엔탈 스타일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접란이 우리가 표현할 때 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펌플라워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는데, 펌플라워가 있으면 필러 플라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러를 좀 저는 이제 이 막스 플라워로 이용을 해줄 건데, 그 이전에 이 라인을 한번 형성해 주겠습니다. 라인 소재로 밋밋하니까 우리가 디자인의 요소에는 질감과 깊이감, 선 공간 등등 7가지가 있잖아. 거기에 준해서 맞춰주려면은 이런 라인을 형성해줘 갖고 깊이감과 질감을 또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화해 디자인에서는. 그래서 한번 라인 형성을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율동감 있게 디자인의 원리에서 율동감이라는 게 있죠. 율동감을 내서 이렇게 라인 형성을 해주고, 동양꽃꽂이는 거의 그러니까는 침봉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요즘은 이제 이렇게 편리함을 위해서 플로럴 폼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호접란이 로맨틱한 컬러니까 보라색도 바이올렛도 굉장히 로맨틱한 컬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동색 계열로 이렇게 로맨틱하게 한번 라인을 돌려보았고, 그리고 이제 필러 플라워로 이 꽃을 채워주겠습니다. 우선 틸란드시아를 제가 화분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틸란드시아도 감상하고 이 꽃이 보라색 꽃이 계속 피고지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이제 실컷 봤으니까 이것도 한번 오리엔탈 스타일에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툭 잘라서 여기에 한번 컬러 감각과 균형감으로 해서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색깔 예쁘다. 네, 색깔이 맞죠, 여기에? 그죠? 이렇게 이제 틸란드시아를 연출을 했습니다. 색이 동색 계열이면서 아주 로맨틱하고 굉장히 아름답죠. 하지만 이 호접란을 이제 지금 10월, 11월 동안은 호접란을 보시고, 그 다음에 주목은 느낌이 주목이 크리스마스 때 또 사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빨간 장미라든지 빨간 카네이션으로 꽃만 바꿔준다면, 꽃하고 라인만 바꿔준다면 12월에 크리스마스 꽃꽂이로도 아주 좋죠. 오리엔탈 스타일. 그러니까 꽃만 이 주목 같은 건 오래 감상할 수가 있으니까 고목이야 영구적인 거고, 주목이 어차피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이니까 거의 시들지 않죠. 고목 같은 경우는. 물론 주목은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나면 시들어서 이제 빼버려야 되겠지만, 그럼 다시 또 필러 플라워를 한번. 지금 현재 저는 오산대학교에 이벤트 연출학과가 있거든요. 거기에 외래 강사로 화해 장식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대학교에 또 농촌여성기술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화해 디자인 부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5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며, 오산대학교 이벤트 연출과는 거기에 화해 장식 쪽을 제가 지금 1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꽃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사무실에,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사무실에 꽃장식을 해놓다 보니까 이제 계속 꽃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격증도 따고 또 자격증도 취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꽃길 30년이 넘었습니다. 꽃미술을 하는 지가 이렇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플로랄 폼이 보이는 부분은 채워주겠습니다. 주먹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 장식은 오리엔탈 스타일의 현대적인 스타일이며, 여기에서는 고목과 순색의 꽃과 순탁 대비 효과를 이뤘고, 그리고 또 고목의 질감과 화기의 질감과 고목의 독특한 질감이죠. 그리고 이 호접만의 도자기 질감이거든요. 이 질감이 그 질감하고 질감 대비를 이루어서 생동감과 균형감, 경쾌함 등을 느낄 수 있고, 제가 고목의 매니아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서울시립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석사학위 논문을 고목이 화해장식 소재로서 고목의 가치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참고문헌이라든지 인용문헌으로 활용 좀 해보려고 연락을 해보았지만, 학위 논문으로 화해장식에서 고목에 대한 연구를 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문 쓰는 과정에서 조금은 좀 힘들고 아쉬웠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화해장식 분야에서 고목의 연구는 최초라는 것에 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다 보니까 인용문헌이 없고 참고문헌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쓰는 과정에서 너무 고목이 이 질감 대비라든지 순탁 대비라든지 화해장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다 고루 갖춘 것이 고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목의 매니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고목을 이용한 그런 화해 장식을 연구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화해 장식 소재로서 고목의 가치 연구를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꽃 잡지인 세이플로리의 고목을 이용해서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쓰는 과정에서는 그리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논문 쓰는 과정에서도 선임된 석사 학위 논문이라든지 박사 학위 논문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들었을 텐데, 다행히 잡지사에 이렇게 연재를 해서 제가 힘이 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석사 논문 과정에서. 그리고
현재도 세이플로리의 고목과의 대화라는 그 테마 아래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고목에 대해서 지금 화해 장식을 하게 되었는데, 고목이란 고목, 이 한문 고목 이렇게 표현이 되고, 나이가 많은 나무, 그리고 말라 죽어 있는 나무. 말라 죽어 있는 나무는 고사목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 화해 장식가들은 거의 고사목만이 고목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키가 커서 오래된 나무도 고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잘라서 버리게 되기도 하죠. 그런 살아있는 나무, 자른 나무도 고목입니다. 오래된 나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고사목은 자연적인 요인이나 인간의 활동으로, 자연적인 요인이라는 거는 홍수라든지 천이라든지 등등의 자연적인 활동에 의해서, 인간의 활동으로 이렇게 생긴 죽은 나무를 고사목이라고 하고, 고사목은 그 유형에 따라서 서 있는 고사목, 쓰러진 고사목, 그루터기 이렇게 나눕니다. 하지만 화해 장식가들은 거의 그루터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식이 현대적인 오리엔탈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또 새롭지 않습니까? 한번 장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